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충남 전역에서 확산될 조짐을 보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살처분됐거나 살처분이 예정된 가금류만 충남에서 벌써 300만 수를 넘어섰는데요. 야생 조류는 물론 가금 농장들도 잇따라 확진되면서 자칫 충남 도내 양계 기반까지 흔들리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금류가 밀집한 홍성군 구황면의 한 종개 농가에서 최근 닭 150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간이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고 닭 4만여 수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만 해도 40만 수의 닭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모두 살처분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파가 빠른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만큼 3km 이내 가금 농가의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발생 농가만 H5로 나왔기 때문에 살처분을 진행하고 추후 3km 이내 농가도 검사를 하여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살처분 내지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성완읍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추기 신고돼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0월 천안 봉강천을 시작으로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9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가금류 농장에서는 지난해 말 천안의 관상용 거위 농장 등 천안 5곳을 비롯해 예산, 논산, 홍성 등 충남 전역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올겨울 충남에서 살처분됐거나 예정된 가금류만 300만 수를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1,700만 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된 지난 2003년 이후 충남은 역대 2위, 전국적으로 3위급에 해당하는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철새에서 확진이 돼서 현재 72건이 확진된 상황이고 충남에 있는 어느 지역도 현재 안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감염병 사태에 고병원성 AI까지 확산되면서 농가 시름이 어느 해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다소 주춤해졌지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경북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연쇄 감염입니다. 결국 방역 당국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대전시는 검사 명령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고 뒤늦게 확진되거나 대면 예배를 한 교회를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만 100명에 육박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발생한 확진자가 지난 1년간 대전 전체 확진자의 10%, 즉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열방센터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최대 변수가 된 가운데 대전시도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8일까지 열방센터에 다녀온 시민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감염이 확인된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가기관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이 해외 선교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이 통보한 열방센터 참석자 명단에 있는데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 27명에 대해서도 최후 통첩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가운데 40%가량은 GPS 조사 결과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동구 모 교회와 연관 여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시 해외 선교 활동 전 이른바 환송식 성격의 모임이 있었고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해당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더해 지난 성탄절과 연날을 전후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어기고 예배를 진행한 8개 교회도 고발하는 등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 가족인 10대와 60대,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30대와 미취학 아동 등이 확진됐습니다. 논산에서는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10대가 확진돼 밀접 접촉자 3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천안과 아산에서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3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번 주말쯤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도는 대체로 현재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들은 현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하되 영업시간 일부 조정과 대면 예배 일부 허용 등 세부적인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천안 여행 가방 감금 사망을 비롯해 최근 정인이 사건까지 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를 전담할 부서를 꾸리는 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만 해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이를 전담할 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 최근 2달간 7명의 아이들이 새로 이곳에서 살게 됐는데 1명만 빼고는 모두 학대 피해 아동들입니다. 우선 가정에서 분리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조사하거나 이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방임 또는 폭력 그런 문제로 입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대전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팀이 꾸려진 한 구청. 경찰 등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가정이나 학교 등에 연락해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방문해서 그 상황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해서 가정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 상담과 양육 상황 점검도 도맡습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정인이 사건까지 잇따르자 대전과 천안, 아산 등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팀을 속속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따라가기에는 인력과 예산 등 모든 게 역부족입니다. 실제 지난 2016년 500여 건이던 대전 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1,600건을 넘어서는 등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학대 신고 50건당 1명으로 산정한 정부의 최소 인원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쳐 민간기관의 도움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금 발생 건수에 비하면은 인력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신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이 전담 공무원들을 앞으로도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를 의무화하고 공무원의 현장 조사 범위를 넓히는 등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인력이 제대로 없다면 그 효과도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간 자리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1월에 때 아닌 황사까지 유입되며 요 며칠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예보되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이 뿌연 하늘로 가득합니다. 한파가 다소 주춤한 사이 1월에 때 아닌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비 사막과 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됐기 때문인데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온종일 대기질도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당진과 태안, 서산 등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하늘이 좀 침침하잖아. 날이 따스운 게 그러나는 몰라도 날이 좀 먼데 쳐다보면 침침이요. 보통 겨울철인 12월에서 3월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아지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소 영향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률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어 미세먼지 공습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종시에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는 동시에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률도 제한됩니다. 날씨까지 오락가락해
주말부터 다시 강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 유입으로 차차 추워져 17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또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린 뒤 다음 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등 변덕스런 겨울 날씨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우연히 지나다 목격하고 3명을 구해낸 50대 택배 화물차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도 여전히 훈훈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나들목 인근 화물차와 SUV 승용차 석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승용차에선 불길까지 치솟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 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화재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택배기사인 이명희 씨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사고가 난 화물차의 앞 유리를 부숴 탑승자를 구조하고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 차에 있는 망치를 들고 그 앞유리를 파손 후 그 아주머니부터 구하고 소화기로 화재 뭉개 붙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진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씨가 진화에 사용한 소화기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 경품에 당첨돼 받은 것.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이 씨의 꼼꼼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소방차의 한 대의 위력과도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신속한 조치로 시민 3명을 구한 이 씨를 119 의인상에 추천하고 이 씨와 소속 택배사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선물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대 퇴비를 대량으로 매립하면서 토양과 지하수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는 대전 MBC 보도와 관련해 유성구가 경찰 고발 등 본격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토양에서는 오염 기준치보다 최대 27.3배 많은 페놀이 검출됐고 인근 지하수에서는 20배가량 많은 수치가 확인됐다며 해당 비료업체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주와 업체 측은 그간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유성구 관계자는 작물별로 뿌릴 수 있는 평균 퇴비량을 과다 초과해 공급하면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1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비맥주 주식회사 150만 원, 대전 대덕구 장애인체육회 100만 원, 주식회사 남영냉혈설비 대표 함대식 1,000만 원, 장항농공단지 입주자 기업협의회 50만 원, 당진농업협동조합 50만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5만 원, 세종시 전통시장 상인회 39만 8,370원,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500만 원, 세종시 무형문화재 3호 이명희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쯤 충남 태안군 서경렬비도 북북서쪽 30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게 아닌 자연 지진으로 분석되고 최대 진도도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계 기준 1단계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 대해 법원이 내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대전지법은 내일 오후 2시 뇌물을 받은 대가로 개발 관련 정보를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국립대 교수 2명, 그리고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가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